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특별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것은 아니더라도 문득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간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 고요하고 외로움이라고 하기엔 또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그냥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리는 듯한 느낌.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잠시 그 감정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야 했고, 중년에는 가족과 일, 책임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온 세월이 어느새 수십 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은 다른 시간 속에 서 계십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예전 같지 않거나 이미 내려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지만 그 속도 안에 나를 억지로 밀어넣을 필요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짐을 내려놓았는데 마음은 왜 더 복잡해지는 걸까요? 할 일이 줄었는데 생각은 왜 더 많아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 동안 어떤 답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라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다만, 약 200년 전에 살았던 한 철학자의 생각을 빌려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시는 분들께 조용히 말을 건네보려 합니다. 그 철학자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인간의 고통과 욕망, 그리고 마음의 본질에 대해 사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이란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비관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철학을 조금 다르게 읽습니다. 그는 삶이 고통스럽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삶의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지를 끝까지 탐구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탐구의 여정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것을 감당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월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잠시 그 무게를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해결해드리지는 못하더라도 마음 한켠에 조용한 울림으로 남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인간관, 왜 우리는 끝없이 불안한가?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불안할까요? 젊은 시절에는 불안의 이유가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취직을 해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고, 가정을 꾸려야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좋은 학교에 가기를,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불안은 있었지만 그 불안에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향해 노력하면 불안이 줄어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아이들은 성장했고 경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할 이유도 예전만큼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자주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허전함, 가끔씩 찾아오는 막연한 두려움, 지나온 날들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날들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깊이 들여다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음 안에서 저절로 작동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지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찾게 되고,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이것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의지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그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혹은 얻은 것이 생각만큼 대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다시 허전해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나온 삶에서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을 얻었을 때 정말로 마음이 평온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잠시 기쁘다가 곧 다른 걱정, 다른 바람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원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원함이 채워지는 순간 또 다른 원함이 생겨납니다. 마치 시계추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끊임없이 흔들리듯 우리의 마음도 원함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는 그것을 얻지 못해 괴롭고 얻고 나면 곧 지루해지거나 공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마음의 소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욕망과 나이가 들어서의 욕망은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성공, 인정, 사랑, 돈, 지위. 이런 것들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그때의 욕망은 강렬했지만 동시에 단순하기도 했습니다.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무엇을 원하는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욕망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강렬하게 무언가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큰 야망도 뜨거운 열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이제 별로 욕심이 없어졌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보면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젊은 시절의 욕망이 무언가를 얻고 싶다는 것이었다면 나이 들어서의 욕망은 무언가를 잃지 않고 싶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싶지 않다. 존중받고 싶다. 외로워지고 싶지 않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이가 들면 과거에 대한 욕망이 생깁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리고 싶다.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도 일종의 욕망입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 역시 우리를 괴롭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의 조건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숨기거나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삶이란 본질적으로 이런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의 생각이 너무 어둡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오히려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면 나 자신을 덜 탓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만족을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평온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을 따르면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안고 사는 조건입니다. 마음이 복잡한 것은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안다고 해서 마음이 당장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 자신을 조금은 덜 몰아세울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인간이 끊임없이 불안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원인을 의지, 즉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의 힘에서 찾았습니다. 이 의지는 결코 완전히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인간의 조건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길은 바로 고독과 사유를 통해 열립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마음과 고독에 대한 철학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 고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좋지 않은 느낌을 떠올리실 겁니다. 외로움, 쓸쓸함, 소외감. 고독은 흔히 피해야 할 것, 극복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라. 관계를 넓혀라. 혼자 있지 말아라.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독은 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만날 사람도 줄어들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드니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독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고독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홀로 있음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는 이런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앞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의 상당 부분은 사실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 형제, 친구, 동료, 이웃.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기대, 그들의 기준, 그들의 욕망을 흡수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인정을 받으려 했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가 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시끄러워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이런 것들이 마음에 소음을 더합니다. 반면 혼자 있을 때 그 소음은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최근에 정말로 혼자서 조용히 앉아 있었던 적이 언제이셨습니까?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 자신과 함께 있었던 시간. 그런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불편해하십니다. 혼자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조금 다르게 보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떠오르는 불편한 생각들, 그것은 사실 늘 우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평소에는 바쁜 일상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묻혀서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혼자 조용히 있으면 그동안 묻어두었던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불편함을 피하기만 하면 그것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편함과 마주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들,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을 후회하는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 지혜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즐거움은 사유의 즐거움이라고. 여기서 사유란 복잡한 철학 이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할 수 없었던 깊은 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일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오르고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면 서서히 달라집니다. 생각의 소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조용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경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말고 그 시간의 가치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고독은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독은 때로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외롭다. 이런 감정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긴 세월을 살아온 사람의 고독은 다릅니다. 그것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이해로 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던지다 보면 어떤 통찰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조용한 이해입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나는 이것을 두려워했구나. 아, 나는 이것을 원했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자기 이해가 마음의 평온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더 이상 알 수 없는 것과 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셔도 좋겠습니다. 고독은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소중히 여기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회적 존재이니까요. 하지만 하루에 조금씩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사유의 즐거움을 조금씩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과 평온. 쇼펜하우어식 체념의 진정한 의미. 내려놓는다는 말은 요즘 많이 들리는 말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 욕심을 내려놓으라. 과거를 내려놓으라.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려놓으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도 내려놓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체념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일어로는 resign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념이라고 하면 포기, 패배, 무기력 같은 것이 떠오르니까요.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겠다.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포기하겠다. 이런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체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체념은 욕망의 본질을 이해한 뒤에 찾아오는 평온입니다. 앞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결코 완전히 만족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체념은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욕망을 쫓아서는 결코 영원한 만족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욕망을 쫓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체념은 포기가 아니라 선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쇼펜하우어식 체념은 이 선별의 과정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욕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지 못해도 괜찮다고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젊은 시절의 건강과 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은 늘 괴롭습니다. 왜 나는 예전처럼 못하지? 왜 몸이 이렇게 안 좋아졌지? 이런 생각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젊은 시절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내가 가진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은 과거에 붙잡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현재로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의 체념은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현명함입니다. 에너지를 쓸모없는 곳에 낭비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곳에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 중에서 정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아직도 욕망을 품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물론 이것을 하루아침에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품어온 욕망을 갑자기 내려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방향을 알고 조금씩 그쪽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한 가지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그것은 평온한 하루였다는 뜻입니다.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이미 큰 축복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무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아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무언가를 쫓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내려놓음이고 체념이고 평온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평생을 욕망을 쫓으며 살아온 우리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 방향으로 가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만큼 강렬하게 무언가를 원하지 않게 됩니다. 큰 야망보다는 소소한 평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늙어서 의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년은 젊은 시절에 얻기 어려웠던 평온에 이를 수 있는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욕망의 불꽃이 자연스럽게 사그라들면서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는 시기라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년이 자동으로 평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욕망에 휘둘리는 분들도 계시고, 과거에 대한 후회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적어도 노년에는 평온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집니다. 그 조건을 활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잠시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체념은 포기가 아니라 선별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욕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마음은 가벼워지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하다는 생각이 이 과정을 돕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알 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실천적 철학 파트 60대 이후의 마음을 다스리는 5가지 태도.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따라 인간의 욕망과 불안, 고독의 가치, 그리고 내려놓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철학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무엇을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바탕으로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태도를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규칙이 아닙니다. 강요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괜찮다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시면 참고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흘려보내셔도 됩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생산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게 바쁘게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습관적으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이런 시간이야말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소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구는 나보다 잘 살고, 누구는 나보다 행복해 보이고, 누구는 나보다 자식이 잘 되었고, 이런 비교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의 삶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나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교해도 나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비교를 완전히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비교가 시작될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비교의 힘은 약해집니다. 세 번째, 과거의 일을 떠올릴 때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과거의 자신을 탓합니다. 왜 그랬을까? 바보 같았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과거의 그 순간에
당신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의 상황, 그때의 정보, 그때의 감정 속에서 그 선택이 최선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지금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 그것을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담담하게 바라보아도 괜찮습니다. 잘했다거나 못했다거나 이런 판단 없이 그냥 그랬구나 하고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체념은 과거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네 번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껴도 괜찮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큰 성취, 큰 사건, 큰 변화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삶은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큰 사건은 줄어들고 일상이 반복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지루하다고 느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더 지속 가능한 행복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오래된 음악을 듣는 시간, 산책길에서 만나는 바람. 이런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삶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술이나 자연에서 느끼는 고요한 즐거움을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순수한 기쁨이라고 보았습니다. 큰 것을 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 그것도 깊은 행복입니다. 다섯 번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배우자, 더 좋은 직업인.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노력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노력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평온은 완벽해져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일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 결점이 있고 후회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그 자신을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자신에게 엄격했던 분들에게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가셔도 괜찮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5가지 태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계신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실천하려면 가끔씩 이렇게 다시 떠올려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런 작은 떠올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인간의 고통에 대해 생각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어둡다고 비관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철학에서 깊은 위로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 왜 괴로운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깨달음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과거에 머무릅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또 미래를 걱정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쇼펜하우어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에 머무는 것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앉아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뉴스는 불안을 자극하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고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그 고요를 찾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것을 감당하셨고, 많은 것을 이루셨고,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세월의 무게를 아무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도 됩니다. 오늘 하루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